안녕하세요. 다이켄입니다.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이번엔 인수 완료 스페셜. 저번 영상 안 보신 분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보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왜 트위터가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하고 일론 머스크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드디어 거래 끝! 결국 끝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자, 10월 26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본사를 방문하면서 거래 종료를 확정합니다. 진짜 끝난 거죠. 그리고 10월 28일 트위터는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예상되는 건 내부 정리로 다음 시즌이 예고됩니다. 여기 침몰시킨다는 영어 표현이 재밌는데 일론 머스크가 싱크대를 트위터 본사에 들고 가서 트윗한 거를 그대로 쓴 거죠. 일단 언론은 중립적인 포지션인데 예측이 다 틀렸죠. 기존에 말한 75% 감축은 일단 계획에 없다고 보도됩니다. 이 유저 분석이 재밌는데 이게 75%가 아니라 전원 해고란 거지. 일단 분위기는 좋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때까지 언론 분석을 요약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죠. 마지막에 한 분석이 극우 성향 정치적 목적인데 일론 머스크가 정면으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광고주에게 보낸 서한 보시면 극우 극좌 싸잡아서 비판을 하죠. 이걸로 언론은 일론 머스크를 공격할 모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쩌리 언론은 정리 해고를 빌미 삼아서 태세 전환하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불리하죠. 왜냐면 결국 죗값을 지불하고 확실한 명분을 세웠죠. 다시 말하지만 소셜 같은 서비스는 명분 싸움이죠. 결국 인수 재개 명분은 언론과 소셜에 의한 사회 분열이죠. 광고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소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에코챔버 효과를 비판합니다. 저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소셜의 메커니즘 자체를 바꾸겠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IT 업계에 혁명이 닥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언론 개혁까지 예고합니다. 언론이 고의적으로 선동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는 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평화를 위협한다는 말이죠. 모든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언론이 일론 머스크를 공격할 명분이 없죠. 그리고 지금 사회 분위기상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즉흥적인 게 아니라 타이밍 보고 작정한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언론에 굴복하지 않고 대의 명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싱크대를 들고 간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트위터가 아니라 언론을 침몰시키겠다는 의미죠. 시민 저널리즘이란 말까지 쓴 걸 보면 탈중앙 뉴스 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선 만악의 근원인 타겟팅 광고의 종말이 예고됩니다. 이게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가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광고 채널이 소셜에 집중되다 보니까 퀄리티보다는 알고리즘을 공략하게 되고 세뇌시키는 형태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중심의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마케팅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많은 회사들이 프로덕트보다 소셜 광고에 더 집중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광고 친화적 알고리즘이 양극화를 발생시키죠.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소셜의 양극화는 문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기술 양극화 사회가 위험한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소셜 알고리즘 자체가 그룹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이게 설계된 거죠.
정치 양극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와 지식의 양극화까지 가중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더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고 끼리끼리 모여서 욕만 하는 경향이 온라인에서 극단화됩니다. 소셜 알고리즘이 부정적인 성향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그런 사고방식이 빈부격차까지 벌리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죠. 바보가 바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보들의 왕이 되고 돈까지 버는 거죠. 게다가 바보들의 왕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보를 양산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이러니까 진짜는 침묵하고 가짜가 인류를 더욱 멍청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바보들에 묻힌 소수의 집단도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죠. 또 이런 그룹이 혼자 똑똑한 성향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혼자 똑똑한 사람도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혐오를 받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죠. 결국 그런 게 쌓여서 총체적인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자극적인 뇌피셜이 뜨는 구조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나 해당 업계인은 입을 닫게 됩니다. 게다가 그런 걸 양산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인사이트로 추앙받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양질의 정보들이 가짜에 묻히고 접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 게 소셜이 사고를 억압시키는 감옥이란 거죠. 이걸 어떻게 막느냐? 소셜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굳이 반대 성향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정신건강만 나빠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도 이상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 성향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소셜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죠. 사고방식이 바뀌면 노출되는 컨텐츠도 바뀝니다. 소셜의 순기능을 이용해야죠. 유튜브도 문제가 많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소셜에 비해서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인생 바뀐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마인드가 변하면 유튜브 피드도 변합니다. 그리고 지능보다는 지성을 기르고 의식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각된 것을 통일하고 새로운 인식을 낳는 정신작용이 지성이죠. 지식을 습득해도 지성이 없으면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의식의 확장은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인식 능력을 지향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돼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보이는 그대로가 정답이죠. 불필요한 지식이 노이즈를 생성하고 직관을 방해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그대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말한 인수 이유를 다시 봐도 표현의 자유를 위한 디지털 광장이 인류 문명에 중요하다는 건데 전부 예전에 했던 말이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납득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오버페이한 이유를 찾으면서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관습에 의한 지식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판단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동반합니다. 결국 그 이성이란 건 관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해석의 덩어리죠. 트위터 인수에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트위터 인수 제한 자체부터 주식시장의 이성을 벗어난 행동이죠. 주식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서 기업가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알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이죠. 결국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휴머니즘이죠. 그리고 결국 일론 머스크는 잭 도시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작이고 어려운 미션입니다. 언론도 가만 안 있겠죠. 하지만 이번 트위터 인수 완료는 분열의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더 공유하고 싶지만 준비하는 영상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계 전체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민주주의가 테크로 구현됩니다. 그 가능성이 시작된 거죠.